네, 안녕하세요. 네, MK 아카데미 대수정수 해설 맡은 도명우라고 합니다. 네, 바로 대수부터 5문항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교과형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하면 해결이 되는 바로 문제라,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네, x가 2분의 1하고 4, 4의 범위이다. 따라서 여기 이 범위를 만족하는 x는 1, 2, 3, 4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부터 굉장히 신나는 문제죠. 바로 해결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 부분 가우스와 관련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매뉴얼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x를 정수 부분과 알파인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황을 판단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이 소수 부분의 범위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바로 대입하면, 네, 이게 만들어지죠. 여기 4n 있죠. 네, 좌변으로 넘겨서 완전제곱을 만들어서 0 이상이라는 범위를 만들어냅시다. 네, 그러면 n-2의 제곱은 2알파라는 소수 부분 2알파와 같기 때문에 2알파의 범위인 0 이상 2 미만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n은 세 가지가 결정이 되네요. 3, 2, 1. 그럼 n에 따라 알파가 결정이 되겠죠. 각각 대입해서 알파를 구하면 2분의 1, 0, 2분의 1. 그럼 각각 더한 x값 3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어떤 대칭 조건과 시계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전혀 숨겨놓는 게 없이 그냥 바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얘는 분모 1차, 분자 1차, 여기 역수관계에 있죠. 네. 이 식도 분모 1차, 분자 2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AB 대칭이죠. 이 식은 분자 3차, 분모 2차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얻어진다. 네, 곱하게 되면 당연히 분모 제곱, 분자 세제곱인 거 2개 얻어지면서 나머지 전개된 A 더하기 B. 그래서 이 값이 30이니까 3 곱하기 10이니까 이 값만 알면 해결되는데, 얘는 AB에 관한 대칭식이기 때문에 A 더하기 합과 곱을 취환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바로 해결합시다. A 더하기 B는 X, AB는 Y. 당연히 X, Y는 양수죠. A, B가 양의 실수입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Y분의 X제곱 마이너스 2Y가 3이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X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3xy, 이 친구가 10입니다. 그럼 y로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끝입니다. 자, x제곱이 5y가 되고요. 그러면 요 식은 이제 x세제곱이 마이너스 3xy가 10y가 되겠죠. 그럼 얘가 2x제곱이네요. 이 친구가요. 2x제곱이고 얘는 x세제곱이고 좀 분수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y 대신 5분의 x제곱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x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누어서 이 방정식을 해결하면 x는 2입니다. x가 2였다는 건 이게 5분의 2니까 x가 5군요. 죄송합니다. x가 5 나오죠. 여기가 5분의 2, 2니까 2 약분하고 5 곱해서 x는 5입니다. 얘가 5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5가 나왔네요. 네. 이 문제와 그 다음 문제가 대수 영역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x에 0부터 10까지 대입할 겁니다. 11개의 함수값이 있군요. 이 중에 음수인 것도 있을 수 있고 0보다 큰 거, 0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음수의 개수가, 이 함수값 중에 음수인 것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단, 뭘 지켜달라고 했냐면 A가 정수인 걸 지켜주고 B는 오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요 값을 일단 라지 X로 치환해 놓고 B가 1, 2, 3, 4, 5, 5가지 상황밖에 없으니까 B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B가 1인 경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B가 1과 2인 경우를 잘 살피게 되면 그 다음에서 생기게 되는 우리가 규칙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 계산해봐도 되죠. 자, B가 1인 경우에는요. 일단 함수값이 음수이기 위한 X값의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라지 X입니다. 5분의 2 라지 X제곱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라지 X제곱이 2분의 5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라지 X로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0.1입니다. 왜 정수만 따졌냐라고 하면 어차피 나는 X에 0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넣을 거고 A 또한 정수이기 때문에 라지 X 또한 정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지 X가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순간에만 음수 함수값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X에 스몰 X에 0부터 10까지를 대입했을 때 라지 X 값은요. 마이너스 A부터 1씩 커지게 되는 구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어디까지인가요? 10까지군요. 자, 그럼 이 11개의 값 중에 마이너스 1하고 0,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개 중에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 되는 값이 홀수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개 아니면 세 개란 얘기죠. 됐습니까? 이걸 좀 범위로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첫 번째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걸 3개 아니면 1개만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이 11개의 정수를 포함하게 되는 이제 정수에서 시작하는 정수 범위. 요런 개짜리 정수를 포함하는 요 범위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거예요. 11개 정수 포함하는. 물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0 이렇게 생각할게요. 저 범위에 이제 정수 11개 들어오죠. 그럼 이거를 저 범위를 여기서부터 한 칸씩 밀어봐요. 차차차차 일씩 커지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걸 포함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몇 개만? 1개 아니면 3개, 홀수개만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가 이거를 홀수개 포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요. 처음 이때 딱 1개를 포함하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더 밀어서 여기 올 건데 그러면 그때는 2개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만족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3개를 다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제 3개를 다 포함하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3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만족해요. 언제까지? 끝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요때까지. 그럼 이제 빠져나가면서 만족시키는 게 3개가 아니라 2개로 줄겠죠. 그러면 이제 없는 것이냐? 아니지. 이게 끝에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1에 놓이게 되는 이 범위 때가 있겠죠. 그럼 이 빨간색은 뭐냐? 이 값 중에 1개만을 포함하는 상황이고 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포함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실제로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일씩 커져서 이 범위들이 갈 때마다 A값들이 바뀌니까 같은 A값은 없어요. 그럼 저는 여기 2개 있고 언제부터 3개를 다 포함하기 시작하냐? 얘가 1이 됐을 때. 얘가 1이 됐을 때. 굳이. 언제 마지막으로 3개를 다 포함하냐? 요 범위.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9부터 1은 3개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야. 11개. 이렇게 3개 되면 됩니다. B값이 다르면 어차피 순서상 다르니까 뭐 이제 두 번째 케이스하고 겹칠 일은 없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황만 살피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5분의 2x 라지 x제곱이 2보다 작아야 돼요. 그 말은 라지 x제곱이 5보다 작아야 되고 그건 라지 x로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눈치채셨겠지만 만약에 이 값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겠죠. B가 커질 때마다. 그래도 양수인 게 하나 늘어나면 음수인 게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홀수게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또 이제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A 더하기 1부터 마이너스 A 더하기 10 이 11개의 값 중에 이 5개에 해당하는 값이 홀수계여야 된다는 거죠. 아까랑 문제 똑같습니다. 그럼 이 5개 중에 홀수계를 포함해야 돼요. 1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요. 그러면 1개 포함하는 이 순간이 오겠죠. 처음으로. 두 번째 2개 포함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 3개 포함하는 이 순간이 오겠죠. 대칭적으로 반대쪽에서 빠져나가면서 1개 포함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렇게 돼갖고 3개를 포함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5개를 다 포함하는 경우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1개 포함하는 거, 3개 포함하는 경우, 아까보다 하나가 늘었죠? 여기서 1개 포함하는 경우, 3개 포함하는 경우, 요거도 1개 늘었어요. 그럼 실제로 5개를 다 포함하게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2개가 줄겠죠. 자, 생각해보면 다 포함하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냐면 얘가 2가 될 때부터요. 그 말은 A가 8부터. 언제까지 다 포함하냐면요. 이 끝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요. 2까지요. 그럼 현재 7개가 되죠. 그럼 양쪽에서 2개 추가, 여기서 2개 주고 1개씩 추가되기 때문에 11개가 되죠. 의심되면 B, 3, 4, 5 확인해 보셔도 이 2개만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작업이 굉장히 빨라요.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1개로 모두 다 각 B에 따라 순서상이 11개씩 결정되면서 55개가 결정된다. 자, 마지막 절대부등식 문제 보고 대수 영역 해설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게 뭘 원하는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4차짜리 항 3개 값을 알고 있어요. 근데 A, B, C는 1차. 얘를 1차로 되어가려면 산기가 이제 합과 곱의 이제 절대적인 대소 관계잖아요. 얘는 항 4개짜리를 써서 4제곱근을 사용해서 A, B, C로 표현을 변환해야 돼. 항 3개짜리로 상기 써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나는 얘가 물론 이제 3A 4제곱도 있기 때문에 16ABC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을 4개짜리로 사용하되 물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4제곱의 합을 사용해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것에 적당한 곱과 어떠한 상수 요 4개로 산기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걸 만족하는 KM이 있을지는 난 몰라. 예상을 해서 이 KM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니까. 그럼 얘가 좀 간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면 이게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럼 2가지가 걸려. 일단 첫 번째 상기 썼을 때 뭐 ABC가 생기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지. 요게 16이 될 수 있는겨? 그러면서 등성조 될 수 있는겨? 다 같아야 되지. 등성조. 그럼 이제 상수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지. 그럼 A 4제곱은 K 빼기 3분의 M, B 4제곱은 K분의 M, C 4제곱은 K분의 M.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이걸 다 더한 것이 24. 이거 되는겨? 이거 되는 거냐고.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실내를 찾는 게 그닥 어렵지만은 않아.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면 2시간 반 만에 풀라고 하기가 좀 힘들었겠지. 2의 8제곱이 돼야 되네. 일단 KM이 정수일지 정수일지 아닐지 뭐 확실한 확증은 없지만 실제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K가 4인 값에 대해서 실제로 얘가 K가 4면 M, 얘는 4분의 M, 4분의 M 합쳐서 2분의 M이니까 2분의 3M이니까 M은 16으로 결정이 돼. 그럼 얘가 1, 얘가 2의 4제곱, 얘가 2의 4제곱해서 지금 이 절대부등식의 등성조와 저 16AB 요 형태 이거를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지금 현재 일정하게 KM이 결정되면 이 값은 일정하지 지금 4, 16. 그럼 실제로 이 값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96에 16 더하는 거니까 112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떻게 사용한 거냐면 얘는 요 값이 일정한데 3A 4제곱 혼자 버리고 A 4제곱 B 4B 4제곱 4C 4제곱 더하기 16 16까지 포함해서 가야지. 요 4개로 산기를 써서 16ABC 최소값을 요거의 최대값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산기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112가 가장 큰 값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정수 자선문항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사 n의 값 중 가장 큰 것. 네, 이 친구도 굉장히 쉬워서 초반에 기분이 좋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n제곱이 연속한 3개의 자연수의 합이다. 당연히 a는 98 이하 자연수겠죠. 네, 근데 얘가 3a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결국 a는 a 더하기 1이 3k 제곱이 돼야 되고 k가 최대여야 a가 최대고 n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k가 5일 때 처음으로 a가 98까지밖에 안 되니까 k가 5일 때가 가장 큰 값이겠죠. 그때 n의 값을 상상해보면 n은 3 곱하기 5의 제곱인 15가 최대값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B는 5분의 B가 정수니까 B는 5K이고, 네, B는 양의 정수니까 K도 양의 정수. K도라고는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K는 양의 정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던 이제 약수의 결정으로 순서상 결정되는 뭐 그런 형태 문제들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AK가 60을 만족하면 되는데, A는 60의 양의 약수죠. 그럼 A가 결정되면 K가 결정되면서 A, B 순서상 결정되죠. 맞죠? 요 구조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A가 가능한 경우가 곧 A, B 순서상 개수다. A는 60의 양의 약수이므로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12개. 네, 바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죠. 네,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일단 저 개수가 제곱수와의 관계이고 이 개수가 4라는 사실이 나를 유혹하죠. 네, 제곱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걸 이용해서 상황을 나누어서 풉시다. 됐죠? 문제가 뭐냐면 A, B에 이걸 이제 때려 넣어서 나올 수 있는 n들이 어떤 1000 이하 중에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이게 일일이 해갖고 찾는 문제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개수가 4이고 제곱수들의 관계를 이용해서요. 저는 첫 번째 a제곱 빼기 4b제곱이란 친구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얘는 제곱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라 했잖아. 그럼 얘가 1이거나 0이거나 얘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0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럼 이제 n은 4k 더하기 1 형태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다 되느냐는 다른 문제지. n이 4k 더하기 1 형태가 다 될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는 짝수냐 홀수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위에서 설명을 할 걸 그랬네. 자, 요거는 짝수 제곱수일 때고요. 제곱해서 4로 나눈 나머지 0인 건, 요거는 이제 홀수 제곱수일 때입니다. 그럼 얘는 A가 홀수란 얘기예요. A가 홀수란 얘기예요. A는 무조건 홀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얘도 홀수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홀수 빼기 짝수니까 얘도 홀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기호성은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내 궁금증이 뭐냐면 이것만 2번만 적겠습니다. n이 4k 더하기 1이 모두 가능? 아니면 일부만 가능? 모두 가능하다면 어떻게 다 가능하게 한 건지 내가 확실히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죠. A가 2B 더하기 1 형태로 우리가 B값에 의해서 A값을 설정하게 되면 4B 더하기 1 형태가 모두 다 표현되니까 4K 더하기 1 형태는 모두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N을 4로 나눈 나머지 1 모두 가능. 모두 표현 가능.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해볼 건데, 이때는 a가 짝수일 때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앞에서. 그럼 a가 짝수니까 과감하게 a에 2k라고 한번 놓고 n을 정리해보면, 그럼 n이 a제곱 빼기 4b제곱인데, 그럼 얘가
K 빼기 B, K 더하기 B일 거 아니냐. 근데 얘네 두 개는 기호성이 같지. 기호성이 같기 때문에 얘네가 홀짝일 대로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얘가 홀일 때, 얘가 홀이라는 게 뭐 오른쪽에도 홀이란 얘기니까. 네, 요때 상황을 한번 만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 궁금증이 뭐냐면요. 사실 이거 얘 무조건 이제 K제곱 빼기 B제곱 이 형태를 해보고 싶은데 얘가 이제 K 빼기 B가 얘가 둘 다 홀수기 때문에 그 곱한 건 얘도 홀수인데 근데 얘는 모든 홀수가 다 돼요. 지금 보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K 빼기 B를 아까처럼 1로 만들면 되죠. 그럼 얘는 1 곱하기 2B 더하기 1. 얘는 홀수 다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얘가 2K 더하기 1 형태가 다 될 거니까 물론 같은 K는 아니겠지만 그럼 N은 8로 나눈 나머지 4는 다 되겠구나. 그쵸?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인 경우는요 우리가 얘를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자 얘가 4의 배수인 건 필연이거든요. 얘는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4의 배수를 다 만들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내 관심인데 얘를 항상 4의 배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예스. K 빼기 B를 2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K 빼기 2면 요게 이제 4 곱하기 2 곱하기 2B 더하기 2.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8, 16B 더하기 16이 되면 예스. 16의 배수 다 표현되는군. 자, 그러면 16으로 나눈 나머지 16의 배수 모두 가능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얘는 얘가 4K 더하기 1이 모두 가능했으니까 16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하면 1, 5, 93이 다 되겠구나. 다시 키워주면 되니까 얘가 8K 더하기 4 형태가 가능했으니까 얘는 10 2K 더하기 1 8로 나눈 나머지가 벌써 모두 가능하니까 4하고 12가 되겠군요. 이거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정지었습니다. 죄송해요. 16의 배수 모두 가능하니까 0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16으로 나누었을 때 n이 항상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면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4인 거, 5인 거, 9인 거, 12인 거, 13인 거. 이것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럼 16개 끊을 때마다 7개씩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내가 표현 가능한 n이. 그럼 이제 1000을 16으로 나눠서 몇 세트 할 거냐? 오케이. 자, 8이 남아요. 16개씩 끊으면. 그러면, 처음 8개 중에 1, 4, 5, 3개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16개가 62세트가 가능한데, 한 세트당 7개씩 튀어나온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요런 n들은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넣어서 뭔가를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표현 가능한 그런 형태들. 나머지 것들은 n으로, 제곱수의 성질 모두 4에 의해서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것들은 다 내가 항상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 조건의 2차 부정방정식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판별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항을 해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좋습니다. 판별식 바로 쓰죠. 판별식이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y 빼기 10제곱 빼기 4y 제곱 더하기 200y 정리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180y 더하기 100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 제곱 2800 얘가 여기상이자 제곱수. 얘가 제곱수이면 이게 뭐 제곱수라고 표현하면 여기상이가 아니라 제곱수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진짜 당연히 얘가 0 이상이라는 거에 의해서 아까 이게 지금 30이 되면 900에 3대니까 2700이에요. 근데 얘가 31이 되면요. 아시다시피 961에 3배를 하면 얼마예요? 961에 3배를 하면 28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30 이하여야지만 0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곱수라고 한 적은 없어요. 0 이상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찾아. 보통 이게 범위가 작게 나오는 거 그냥 대입해서 찾는 경우도 많죠. 근데 너무 많아, 이 문제는. 하다 죽기 때문에 다른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은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생각을 좀 합시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얘네 두 개가 5의 배수예요. 근데 제곱수를 5로 나눈 나머지는요. 0일사가 가능해요. 근데 요게 제곱수가 돼야 돼요. 다시. 근데 y가 얘는 5로 나눠지니까 좌변은 5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얘가 y제곱이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도 그러면 2가 되죠. 5로 나눈 나머지가 제곱수가 될 수 없어요. 4여도 y제곱이 5로 나눈 나머지가 4여도 얘가 5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3이 되죠. 전체가 제곱수일 수 없어요. 이거 y가 5의 배수인 것만 가능성이 있겠네. y가 5의 배수이면 누가 당연히 5의 배수예요? k 5의 배수죠. 그래서 좌우변을 5로 나눈 나머지가 같게 만들어준 형태로 5로 나눠서 개수를 줄여보면 이 범위가 다시 줄겠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y가 5y1, k가 5k1이라고 하고 대입을 했을 때 좌우변은 25로 깔끔하게 나눠지겠죠. 얘는 5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야? 36y1? 그다음에 얘는 4 k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y1 빼기 6의 제곱이 얘가 108이니까 112k1제곱. 아까보다 훨씬 낫죠. 물론 여기서 이제 기호성을 좌우변의 나머지를 생각해서 더 가능한 것이 있다면 범위를 더 줄여나가도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제곱수인데 여기가 제곱수죠. 25제곱까지는 양수일 수 있지만 36까지도 108이니까 되겠네. 49부터는 3배를 한 걸 빼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제곱수인 경우, 1제곱인 경우, 2제곱인 경우, 3제곱인 경우, 4제곱인 경우, 5제곱인 경우, 6제곱인 경우 맞나요? 이 정도도? 이 정도만 할만하지 않나요? 네, 이 정도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요때 제곱수 되나요? 112 제곱수 아니니까 너 저리 가고 109도 아니니까 너 저리 가고 100 제곱수 맞아요? 9 빼면 27 뺀 거니까 95 이 제곱수 아니야? 너 저리 가고 48 뺀 거니까 48 빼면 64 너 제곱수 맞아. 25 75 빼면 37 너 아니야 36 빼면 108이니까 4니까 제곱수 맞아. 그럼 우리가 가능한 값을 뭘 찾았냐면요. y1-6의 절대값이 2, 4, 6이 되는 경우 찾았습니다. 이 말은 y값이 2개씩 결정됐죠. 네, 절대값을 결정한 거니까 y1 값이요. 죄송합니다. y1 6개, y 6개. 그럼 x, y는? 일단 y는 다 달라요. 문제가 뭐냐면 이 y 하나 값이 결정됐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x 값은 2차 방정식에 의해 최대 2개. 그러니까 y 값 하나가 2개를 결정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 y 한 개가 두 개를 결정하는 경우와 한 개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한 개는 결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판별식이 0인 경우만 한 개를 결정할 수 있지, 순서상을.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는지 아닌지만 이제 마지막 검수를 좀 해주면 되겠네. 네, 그냥 이거는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1 6개의 값이 결정된 게 12, 18,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4, 2, 0 이렇게 6개 값이 결정된 거라 y 값은 60, 50, 40, 20, 10, 0 이렇게 6개가 결정이 된 상황 같거든요. 앞만 봐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요게 이제 이게 뭐 100 더하기 3y 60 빼기 y 형태니까 0이 될 수 없어요. 네, 0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아니요, 0이 될 수 없어요. 저 판별식 0 돼서 중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2개씩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한 문제가 더 남았군요. 네, 마지막 한 문제 더 보고 정수 영역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손으로 해보신 분들도 답을 잘 구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이 문제, 그쵸? 우리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최대 양의 약수 중 최대 홀수들이 어떻게 이제 1대1 대응되는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죠. 근데 몰라도 그냥, 네,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긴 하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fn을 n의 최대 홀수 양의 약수, 너무 표현이 긴가요? n의 양의 약수 중 최대 홀수, 이렇게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꿉시다. n의 양의 약수 중 최대 홀수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fen과 fn의 양의 최대 홀수, 양의 약수 중 최대인 홀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계산을 간단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1부터 4046까지의 f 값들의 합에서 1부터 2022는 도려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쳐내는 게 목적이잖아. 쳐내는 게 목적.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4046은 2023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이 앞에서 2023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023까지를 빼내고 다시 2023 함수값을 하나를 더하자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쓴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뭐 굳이 여기에 F1부터 홀수인 애들이 있을 거고 여기 짝수인 애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려고 되었고 2023으로 잡은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은 동일하죠? 설명했으니까. F1, 2, 3, 2023. 그래서 얘는 날라갑니다.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F1부터 홀수는 자기 자신이 최대 양의 약수 중 최대 홀수죠. 홀수만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홀수인 것만 살아남은 상태이고 지금 홀수를 2000 너 짝수인데 왜 여기다 6이라고 적어놨지? 5까지겠네요. 네, 지금 여기 있는 홀수의 개수가 2023개니까 1부터 k개의 홀수를 연속한 k개의 홀수를 더하면 k제곱이니까 2023의 제곱
더하기 2023이요. 따라서 23의 제곱은 529이고 여기다 23을 더해주면 552라는 천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수영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7회 중동 KMO 1차 기하랑 조합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하부터 할 건데요. 가형 기준으로 4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육각형 ABCD EF의 넓이가 10일 때 ACE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정육각형이 있다고 할 때 ACE 넓이 구하는 문제죠. 뭐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정육각형의 중심 해서 ACE 이어주면 이렇게 6개 삼각형이 모두 다 넓이가 같아서 우리는 AC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E의 넓이가 6 되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형 기준으로 4번이었던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가형 기준으로 8번이 문제인데요. ABC의 세 변의 길이가 7, 8, 9일 때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A와 G를 지나는 두 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은 조금 안 맞겠지만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AM에서 무게중심 성질에 의해서 무게중심은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AG를 지나고 직선 BC에 접하는 원이 왼쪽 오른쪽 각각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게 D, 이쪽에 있는 게 E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방역 정리를 이용해서 mg 곱하기 ma가 md의 제곱이면서 동시에 m2의 제곱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원에서는 mg 곱하기 ma가 md의 제곱이고요. 오른쪽 원에서는 mg 곱하기 ma가 m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3d2 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d2의 제곱은요. d2는 여기서 지금 md와 m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md 길이의 2배가 되죠. 그래서 12md 제곱이 되는데 md 제곱이 mg 곱하기 ma였으니까 12 곱하기 mg 곱하기 ma가 됩니다. 그런데 g는 무게중심이어서 ma 길이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ma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으면 ma 제곱을 구할 수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3de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선 m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중선 정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2배의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ab는 7이었으니까 49고요. AC는 9였으니까 81이고요. BM은 8의 반이니까 4가 돼서 16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AM 제곱이 얼마니까? 2AM 제곱이 98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D는 4MA 제곱이니까 얘가 1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형 기준 8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형 기준 12번 문제예요.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5와 7이에요.
대각선은 6이고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A, B, C 평행사변형이니까 D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 O가 A와 C를 지나고요. A와 C를 지나고 점 C에서 BC에 접한대요. 그럼 당연히 원 O의 중심은 BC와 수직인 곳에 존재할 거고요. A랑 C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원 O가요. 그럼 당연히 BC에서 수직으로 가니까 AD에도 수직이 되죠. 이때 CO와 AD가 만나는 점을 우리 H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직선 AD와 원 O가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CO와 AE는 서로 뭐니까? 수직이니까 대칭이에요. 그래서 AH와 EH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DE를 구할 건데 DE는 HE에서 HD를 뺀 거예요. 근데 위에 AH와 EH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AH 빼기 DH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쪽에서 직각삼각형, 이쪽에서 직각삼각형이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뭐 쓸 거냐면은 AH제곱 빼기 DH제곱은요. AC제곱 빼기 CA제곱 빼기 CD제곱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CA가 얼마인 거 알고 있고요. 6인 거 알고 있고요. CD는 얼마인 거 알고 있어요? 6의 제곱해서 36이고요. 5의 제곱해서 2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1 나오는데 이쪽 합차 공식이죠. AH 더하기 DH AH 빼기 DH인데 우리 AH 더하기 HD는요. AD니까 얼마? 7이죠? 7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H 빼기 DH가 얼마인 거? 7분의 1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는? 42, DE는요? 6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형 기준으로 12번 문제예요. 다음은 이제 가형 기준으로 15번 문제입니다. ABC에서 BAC가 90도고 AB가 120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AB,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했고요. ABC의 내심을 I라고 했을 때 M, N, I, B 4개가 한 원위에 있다고 했고요. 그때 CA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요 네 점이 공원점인데 어쨌든 그 원은 BMN의 외접 원이기 때문에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중점을 뭐 P라고 하게 되면 요 P가 MBNI로 이루어지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BN의 중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요 I 내심이니까 큰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원이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I가 내심이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내각의 이등분선이어서 P와 I를 이어주고 MN이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수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와 BM이 서로 평행해요. 그래서 PI를 쭉 연장하면은 이게 요만큼이 내저번의 반지름 R이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뭐니까? 반지름 X였으니까 X 더하기 R이 얼마라는? 120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이 R이니까 어디도? 여기도 R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요. 역시나 또 중점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이 R제곱 더하기 4분의 1하면 30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X 더하기 R, X 빼기 R이 900되니까요. X 더하기 R이 위에서 90이었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X 빼기 R은 10 나와서 X는 50, R은 4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3대 4대 5인 삼각형이 되는데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CA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40 곱하기 4 해서 16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형 기준 15번 문제였어요. 마지막, 기하 마지막 가형 기준 17번 문제입니다. A, B, C라고 할 때, 문제를 안 바꿨네요. A, B, C라고 할 때, 자, 내심이 I고요. 뭐 길이가 4대 5대 6이라는데 저건 나중에 쓸 거고요.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D, E라고 했고요. 얘네 둘 연결했을 때 여기를 K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점 이름을 좀 더 붙일게요. 여기를 F라고 잡고 여기를 L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내심 때문에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이고요. 원의 성질 때문에 여기가 X가 되고, 그리고 또 뭐 연결해 줄 거냐면 CD와 EC 연결해 줄 거예요. 역시나 여기가 X가 됩니다. 여기가 동그라미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요. 그래서 삼각형 CDE와 삼각형 IDE는요 ASA 합동이 돼요. 그리고 CI가요, CI는 각의 이등분선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IKCL이 마름모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IK가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30, 30, 30, 30이라는 마름모가 돼요. 그 다음에 A, B, B, C, C의 길이비가 4대 5대 6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4대, 여기가 5대, 여기가 6대, 여기가 5인데 A에서 그린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BF, AB 대 AC가 BF 대 CF가 돼서 얘가 2대 3 되기 때문에 BF가 2, CF가 3이라는 비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BI도 가계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BA 대 BF도 AI 대 FI가 돼서 얘가 2대 1이 돼요. 그래서 근데 AI 지금 여기가 마름모였으니까 얘네 둘이 평행하죠.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AK 대 CK와 같아집니다. 근데 CK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30이었으니까 AC가 얼마가 되고요? 90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 길이는 7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7회 KMO 중등 수학 올림피아드 1차 기하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이어서 조합풀이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가형 기준 2번이에요. 정사각형에 각 변을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색칠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회전에서 같은 것은 한 가지로 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이 4개, 파란색이 0개, 빨간색이 3개, 파란색이 1개, 2개, 2개, 1개, 3개, 0개, 4개 해보면은 이 경우 한 가지가 있는데 2개일 때만 같은 색이 붙어 있는 경우랑 같은 색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돼요. 문제 2번이었고요. 자, 1부터 6까지 정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이 카드에 적힌 숫자들의 곱이 12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3장의 카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1부터 6 중에서는 자, 1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2개, 3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3을 가지고 있는 건 3과 6밖에 없어요. 그래서 3과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6을 뽑는 경우는요. 6을 뽑는 경우는 6에는 이미 2와 3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2만 하나 더 들어오면 돼요. 2를 가지고 있는 건 나머지 카드 중에 2와 4가 있어서 2와 4를 한 장이라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에서 2와 4를 제외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만 제외해주면 되죠. 그래서 10 빼기 3 나오고요. 2번 6을 안 뽑는 경우는요. 6을 안 뽑는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적으로 3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2가 2개가 더 필요한데 지금 2를 가지고 있는 애는 2랑 4밖에 없어요. 근데 2를 2개를 뽑기 위해서는 누구는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냐면은 4도 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6을 안 뽑는 경우에는 3과 4가 강제적으로 뽑혀야지만 12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 4, 6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총 10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가형 7번 조합 문제예요. 다음은 가형 9번 조합 문제인데요.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1 곱하기 1 정사각형 4개를 붙여서 큰 걸 만들었는데 4개를 만들었는데 이 도형의 9개의 점 중에 5개의 점을 꼭지점을 갖는 오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볼록 오각형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볼록 오각형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자, 가운데 점을 뽑게 되면요. 가운데 점을 뽑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나머지를 2등분했을 때 볼록 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2등분을 하게 되면은 180도 넘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2등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5개의 점으로는 무조건 볼록 오각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있는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8개 중에 5개를 뽑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오각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게
총 몇 가지?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뭐 얘네가 뽑혔을 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에는 얘네는 오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근데 포함 배제의 원리로 어떤 케이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라지는 경우 5개의 점이 이렇게 골라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중복해서 빼주게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각 모서리별로, 각 꼭지점별로 총 4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뽑게 되면 이미 5개를 다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뽑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56 빼기 40 더하기 4 해서 2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문제 9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6번인데요. 16번은 정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붙였어요. 10개를 붙였는데, 자,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한 가지로 센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정삼각형 중심으로 회전 120도 회전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정삼각형을 고정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세 꼭지점이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진 삼각형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칠할 거냐면 가운데부터 칠할 건데, 편의상 빨간색, 파란색이죠? 빨간색 2개, 파란색 1개인 케이스를 셀게요. 어차피 파란색 2개, 빨간색 하나인 케이스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2배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R, B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전시킨 거는 한 가지로 세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형태로 배열되는 거는 굳이 세지 않아도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긴 강제로 B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곳과 이곳은 각각 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곳이 여기에요. 근데 이것도 2가지긴 한데, 여기가 이제 2가지긴 한데, 자, 여기가 만약에 B가 오게 되면요, B여서 여기는 무조건 R이 오게 되고 여기만 추가 2가지가 됩니다. 이곳이 뭐가 오게 되면 R이 오게 되면 이번엔 거꾸로 이쪽이 B로 강제 고정이고요, 이쪽이 2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2가지고요, 여기가 2가지인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요 2개가 합해서 2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랑 여기도 합해서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BRR로 만들어지는 순간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2의 6승이 되는데, 여기가 BRR 말고 어떤 거? 빨간색이 하나, 파란색이 2개인 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죠? 곱하기 2 해주게 되면은 12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가형 기준 16번 조합 문제였어요.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가형 기준 18번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A, B, C, D, F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을 때 1, 2, 3, 4 중 하나의 수를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2를 먼저 배열하고요, B2를 먼저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B2를 기준으로 AD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 CF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합이 뭐라 그랬으니까 5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굴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1, 4와 2, 3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B2가 같은 수로 배열될 때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1, 1로 배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쪽에는 올 수 있는 수가 1, 2, 3이 있고요. 여기도 1, 2, 3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같은 수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고요. 나올 수 있는 게 3의 제곱계가 있는데 이 중에 뭐 2, 3과 3, 2만 문제가 되죠. 2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7가지가 됩니다. P2가 서로 다른 수면요. 이때는 예를 들면 1, 2 같은 거예요. B2가 다른 수가 될 때는 4 곱하기 2가지입니다. 왜? 여기 1이 왔을 때 여기는 4가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4 곱하기 2가지가 돼요. 그럼 이제 1 옆에는 뭐가 올 수 있고요. 2 옆에는 1 옆에는 1, 2, 3이 올 수 있고요. 2 옆에는 1, 2, 4가 올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1, 4와 3, 2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3의 제곱 빼기 2 해서 7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B2가 같은 수든 다른 수든 어차피 그 옆쪽에는 항상 어떻게 되니까 7가지씩 오게 되니까 B2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에다가 12가지에다가 A, D 쪽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C, F 쪽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해주게 되면 58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형 기준 마지막 조합 문제인 18번 문제였어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